자, 이제 그거 하기 전에 교과서 계신 분들은 22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교과서는 제가 교과서보다 거꾸로 그릴 겁니다. 여기 VIH, VOH, 그 다음에 VOL, VIL. 자, 교과서에서 VOH가 얼마? 2.7V, VOL은 0.5V, 그 다음에 VIH는 2.0V, VIL은 0.8, 네, 0.8V.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74LS 시리즈. 로우 파워 쇼트키 버전이라고 그랬죠. LS가 L이 로우 파워, S가 쇼트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작으면서 속도를 조금 개선시킨 버전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어떤 IC에서 높은 전압에 대한 출력 전압이 2.7V예요. 로우 파워 LS 타입에서 2.7V로 출력을 내줘요. 그 다음에 낮은 전압은 0.5V보다 작게 내줘요. 높은 전압은 2.7V보다 높게 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시리즈는 입력 전압은 요 전압하고 달라요. 입력 전압의 높은 전압은 2.0V 이상으로 요구를 해요. 낮은 전압은 0.8V보다 낮을 걸 요구를 해요. 그럼 요 사이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입력 전압으로 요 사이 전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5V가 들어왔어요. 무슨 전압으로 먹을까요? 1.5V가 들어왔다고 하면 입력 전압이 1.5V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스펙은 뭡니까? 낮은 전압은 0.8V보다 낮아야 되고 높은 전압은 2V보다 높아야 되는데 1.5V가 들어왔어요. 애매한 전압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회로가 어떤 데는 2V를 높은 전압으로 먹었다가 어떤 데는 뭡니까? 낮은 전압이 됐다가 지가 그냥 그날의 상태 있죠. 날씨 있죠. 그 다음 그날에 뭐 열이 높다든지 그 주위 회로가 거기에 따라서 이놈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그 결국 무슨 뜻이에요? 요 사이 전압이 들어오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출력이. 높은 전압도 아니고 낮은 전압도 아니고 그냥 지 컨디션에 따라서 막 출력을 내줘요. 랜덤한 출력.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이 안 되는 출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사이 전압 쓰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회로가 있으면 이 회로의 출력을 다른 게이트의 입력에다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연결해서 쓰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왜? 이 앞단에서는 출력 전압이 0.5V보다 낮은 전압을 내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야? 0.8V보다 낮으면 되니까 무슨 전압만큼 여유가 있어요? 몇 볼트의 전압에 여유가 있어요, 여기? 0.3V 여유가 있죠. 그 다음 여기는 또 몇 볼트 전압? 0.7V 여유가 있어요. 저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해주냐면, 이 출력 전압에서 0.7V만큼 뭐가 들어와도 돼? 잡음이 들어가고 전압이 다운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이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출력 전압이 조금 더 높은 전압을 0.7V보다 높은 전압을 내주니까 여기 잡음이 0.7V만큼
네거티브 전압이 들어왔다면 2.7V에다 0.7V에서 잡은 만큼 빼버리면 2V가 되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요 입력 스펙을 만족해줘, 그죠? 그죠? 그만큼 뭡니까? 요 디퍼런스만큼 뭐가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주변의 회로에 잡음이 들어와도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노이즈 마진이라고 합니다. 노이즈 마진. 우리나라 말로는 잡음 여유라고 그럽니다. 잡음 여유. 잡음 여유. 저 디퍼런스 전압만큼 잡음이 들어오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부러 출력적하고 입력적 전압을 갖다가 일치 안 시켜놨어요. 출력적이 좀 더 높은 쪽, 더 낮은 쪽 이쪽으로 배치를 시켜놨어요. 이 노이즈 마진을 또 다른 말로는 노이즈 이뮤니티라고도 합니다. 용어는 같은 용어인데요. 노이즈 이뮤니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뮤니티가 무슨 뜻이에요? 임뮨, 형용사는 임뮨.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면역이 없어가지고 지금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면역. 잡음 면역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잡음 면역. 네, 이뮤니티. 네, 같은 말이야. 잡음 여유 또는 잡음 면역.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번에 팬아웃 계산할 때 낮은 전압에서 팬아웃 계산했고 높은 전압에서 팬아웃 계산해갖고 그 중에 작은 걸 택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음 여유를 얼마로 해야 되겠어요? 몇 볼트? 잡음 여유를 저 회로에서 한계 값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높은 전압일 때는 0.7V, 낮은 전압일 때는 0.3V인데 그러면 우리가 잡음 여유는 어떻게 택해야 되겠어요? 높은 때나 낮은 때나 다 같이 동작해야 되니까 몇 볼트? 잡음 여유는 저거 중에 작은 걸 택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0.3V입니다. 그래서 저 회로에서 잡음 여유는 요 전압 0.3V를 해야지. 0.7V라면 여기서는 동작하지만 여기서는 0.7V, 0.3V 큰 전압이 들어오면 동작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잡음 여유는 요 두 개 중에 작은 값 0.3V가 잡음 여유가 되겠어요. 잡음 면역 또는 잡음 여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TTL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입력이 여러 개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8개 입력이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입력 낸드 게이트입니다. 그 기호를 그릴 때는 이걸 8개 요 안에 다 집어넣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직선을 길이를 그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러 개 입력이 들어오는 낸드 게이트를 심볼로서 저렇게 보통 이제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 내가 입력으로 여기에 실제로 무슨 회로에 연결하고 연결하는데 내가 입력이 요거밖에 없어요. 8개 중에 하나 7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7개 입력 낸드 게이트는 없거든요. 8개짜리를 이용해가지고 7개만 입력을 쓰고 하나를 내가 안 쓰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요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하나 요거는 내가 다 일단 연결해 하는데 썼는데 신호가 7개밖에 없는데 입력은 8개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하나가 남죠? 요 남는 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요 출력에 아무 영향을 안 주게 하는 게 뭐야? 1이죠? 맞아요?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안 쓰는 걸 하이를 가해주면 되죠. 하이를 가해주는데 이렇게 5V를 가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저렇게 쓰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파워 스프라이를 그대로 연결한 거잖아요. 그죠? 파워 스프라이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파워 탁 켜는 순간에 여기 큰 충격이 탁 가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초기에 파워를 우리 전원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그 순간에 굉장히 뭡니까? 트랜지션 상태가 발생하고 큰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한참 지나고 나서는 괜찮지만 초기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렇게 가해시면 안 돼요. 하이 전압 가해주는 건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여기다가 저항을 달아요. 저항 다는 이유가 뭐예요? 저항을 달아주면 전류값이 작아지죠. 작은 전류가 흐르는데 뭐 충격이 가해져 작은 전류의 충격은 아무 영향을 안 받죠. 회로에. 그래서 우리가 current limiting 이걸 갖다 current limiting 전류를 제한한다. 그죠? 리미팅이 제한한다. 레지스터 전류 제한. 네, 이걸 갖다가 가해 그냥 5V를 가해주지 마시고 여기다 저항을 하나 붙여갖고 연결을 해줘야 된대요. 그죠? 자, 똑같은 상황에 노아 게이트가 아니고 낸드 게이트가 아니고 노아 게이트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 게이트. 자, 여기 선을 다 연결해 주는데 여기는 지금 선을 연결할 게 없어요. 노아 게이트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안 쓰는 신호는? 쓰는 7개 신호는 신호에다 직접 다 연결해 주시고 이거 안 쓰는 신호는 엔드나 낸드에서는 뭘 가해줬어요? 5V에다 가해줬죠. 그죠? 여기는 거꾸로 어떻게 돼요? 여기 출력에 영향을 안 주는 게 뭐예요? 입력이. 출력에 영향을 안 주는 게 뭐예요? 0이죠. 오아 게이트는 0이죠. 0이 입력 0 들어오면 아무 영향을 안 주잖아요. 출력에. 네, 그래서 오아 게이트일 때는 그냥 이거는 그대로 여기 카런트 리미팅 할 필요 없죠.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냥 그라운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엔드나 낸드는 안 쓰는 신호는 5V에 풀업 저항을 달아서 카런트 리미팅 저항을 달아서 5V 연결해 주고요.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오아나 노아는 안 쓰는 입력은 그라운드에 그냥 다이렉트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7개의 오아된 출력이 나올 거고요. 7개의 낸드된 결과가 출력으로 나오게 돼요. 자, 교과서 226페이지를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공통적인 전기 사양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나오는 전류가 자, IOH 높은 전압일 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요게 전류 방향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높은 전압이 걸릴 때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나와요, 들어가요? 높은 전압일 때 나오죠. 여기 IOH. 그죠? 그 다음에 낮은 전압일 때는 싱크 들어가죠. 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우리가 싱크 커런트 흘러 들어가요. 싱크. 우리 싱크대 있잖아요. 물 배수대 물 흘러보내는 거죠.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싱크. 흘러 나오는 거는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소스 커런트. 공급해 주는 전류. 버리는 전류. 그라운드 쪽으로 보내는 전류. 싱크. 자, 그럴 때 LS 시리즈에 대해서 얼마나 적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전기사항에 LS 시리즈 쪽 칼럼을 한번 보세요. 74LS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거기서 IOH가 얼마? 마이너스 0.4mA죠. 그죠? 봤어요? 그 마이너스 0.4mA 돼 있죠? 그래서 IOH는 마이너스 0.4mA. 왜 마이너스에? 흘러나오면 마이너스, 흘러 들어가면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건 74 시리즈에 IOH는 마이너스 0.4mA 정도 흘려줍니다. 0.4mA 전류가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0.4mA. 높은 전압이 걸렸을 때. 그 다음 낮은 전압이 걸렸을 때 얼마? 낮은 전압이 걸렸을 때 IOL은 8mA죠. 플러스 8mA죠. 그죠? 낮은 전압일 때가 더 큰 전류가 흐르죠. 그라운드에 흘러주는 더 큰 전류가 흘러요. 흘러나오는 전류보다 훨씬 크죠. 8mA하고 0.4mA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OH만 했는데 그 다음에 출력 쪽에 보면 VIH 요거 VIH 표시 안 했나요? 안 했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흘러 들어오는 IOH 그 다음에 낮은 전압일 때 IOL 그죠? II죠. 입력이니까. 인풋. 높은 전압일 때 입력되는 전류 그죠? 마찬가지로 낮을 때 입력되는 전류. 자, IIH가 얼마로 돼 있어요? IIH가 74 시리즈 칼럼을 보시게 되면 IIH가 20, 요거는 뭐예요? 20? 단위가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단위가? 20? 왼쪽을 보시면 마이크로암페어가 돼 있죠. 그래서 20 마이크로암페어. 전류가 플러스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플러스니까 흘러 들어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IIL은 얼마예요? IIL은 마이너스 0.4, 그 다음 단위가 얼마? 미리암페어죠.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시험이 다음 주 치기로 돼 있죠. 월요일 제가 게시해놨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을 칠 건데 그때 이 값들은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어요. IOH 값은 얼마고 IIL 값은 얼마고 이런 거 다 주어질 거예요. 주어지면 이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노이즈 마진이 얼마냐? 에? 자본 요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팬아웃이 얼마냐? 이런 것들은 요 값들이 주어지면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팬아웃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죠. 자, 팬아웃은 뭐냐면 한 개의 출력이 몇 개의 입력을 구동하느냐 이거죠. 요게 아웃풋이 몇 개의 입력을 구동하냐. in 1, in 2, in n. 그죠? 이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몇 개. 자,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팬아웃 계산할 때 낮은 전압일 때 팬아웃 계산하고 높은 전압일 때 계산하고 그 중에 작은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일단 첫 번째 높은 전압일 때 높은 전압일 때는 저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요? IOH 그죠? 흘러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IIH, IIH, IIH. 그죠? 이 전류가 흘러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위치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죠. 키르호프 KCl,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 흘러 들어온 전류가 흘러나간 전류의 합과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IOH가 뭐가 돼야 돼요? IIH가 몇 개 있어요? 지금 게이트가 N개 있죠, 그죠? NIH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걸 만족해 줘야 되니까 N은 어떻게 돼? IIH분의 IOH. 요건 높을 때 얘기죠. 두 번째 낮은 전압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요령으로 출력이 낮은 전압이 나왔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무슨 전압이 나요? IO, 이제는 낮은 전압이 OL이 되겠죠. IOL이 IIL을 여기서 NH라고 그럽시다. NH. 여기서는 NL.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죠? 키로흡 줄법칙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NL은 IIL분의 IOL. 자, 저 값이 다 주어졌잖아요. 그죠? 다 주어졌으니까 자, 한번 불러보세요. IIL이 얼마? IIL이 마이너스 0.3mA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냐? 개수를 해야 하는 거니까 전류 방향은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막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이거는 절대치를 취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IIH가 얼마? IIH가 20 마이크로암페어. 20 마이크로암페어. 그 다음 IOH가 얼마? 마이너스 0.4mA. 0.4mA.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IIL은 0.4mA. 0.4mA분의 IOL은 8mA. 자, 이거 얼마예요? 미리암페어 단위가 같죠? 0.4분의 8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80이죠? 20이죠.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같은 단위를 같이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요걸 미리암페어를 20 마이크로암페어로 단위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0.4 곱하기 미리암페어는 마이크로암페어의 몇 배? 1000배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분의 요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 10의 3성이 되니까 뭐가 돼요? 10의 2성이 되죠. 그러면 40분, 2분의 40이죠. 요것도 뭐가 돼요? 그죠? 높은 전압이나 낮은 전압에 공이 20개가 나왔죠. 그래서 펜아웃은 요거 중에 작은 값을 택해야 되는데 다 20개니까 답이 뭐예요? 펜아웃은? 네, TTL은 펜아웃이 20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출력에 TTL은 20개까지 구동을 할 수 있어요. 이 20개 IC를 구동할 수가 있어요. 한 개의 TTL은 조건, 뭐일 때? 로우 파워 쇼트기일 때. 시리즈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 보세요. 시리즈가 7400은 뭡니까? 스탠다드 시리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4LS 시리즈, 그 다음에 74S 쇼트키 타입, 그 다음에 ALS, A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라고 그랬죠. LS 시리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펜아웃이 한 20개 정도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족값들은 다 주어집니다. 외우지 마세요. 다 주어지니까 계산하는 방법만 잘 터득해서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은 오픈북은 아닙니다. 대학원에서는 오픈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뭐 노트고 뭐 다 가져가고 보면서 풀어. 그 대신에 시험 문제가 어렵겠죠. 뭐 온갖 자료를 다 가져가고 시험을 치니까 대학원에서는 오픈북을 하는데 학부에서는 오픈북 하기에는 그 대신 시험을 갖다 뭐 한 서너 시간 쳐야 되거든. 근데 학부에서 서너 시간 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보통 저는 시험을 치면 1시간 20분 정도 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아마 이제 코로나 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으면 그냥 1시간 20분 정도 치는 거로 생각하시고 시험 문제는 보통 한 4문제 정도. 4문제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처음 대학 와서 시험은 쳐봤네, 그죠? 저번 학기도 그죠? 되게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 근데 풀어야 되는데 답만 딱 적는 사람 많이 있어. 그러면 점수를 안 줘요. 중간 과정, 풀이 과정 이렇게 답만 20개 딱 적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외워서 뭐 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 놓으면 뭐 점수를 줬을 것 같은데 저는 답 맞더라도 답만 적어 놓으면 점수를 안 줍니다. 항상 뭐가 같이 동반돼야 돼? 이 풀이 과정. 풀이 과정이 같이 있어야 이 학생이 이해를 해가지고 답을 냈구나 하고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답만 딱 적어 놓은 학생이 있어요. 뭐 딴 종이에다 풀어가지고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풀이 과정 또 그 답안지를 B4 용지 종이를 한 장씩 다 줄 거거든요. 앞뒤면으로 써서 적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그 풀이 과정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이 과정도 항상 같이 남겨놓도록 답만 딱 적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학생이 막 따지러 와. 따지러 오면 뭐예요? 답만 득 적어놓고 이거 맞지 않으니 아니 다른 학생이 풀어놓은 거 그냥 답만 뺏겨가지고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인정을 절대 안 해요. 그러면 네가 풀이 과정 적힌 거라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으면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죠?